세리는 한이가 오범수의 친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독수리 술도가에 닥친 큰 위기가 그려졌습니다. 도둑 사건과 살벌한 음모로 인해 술도가의 명성은 바닥을 쳤고 광숙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망 속에 빠졌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동석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광숙을 돕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그녀가 쌓아놓은 재고 문제를 해결할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막걸리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 동석의 창의적인 제안 덕분에 광숙은 넘쳐나는 재고를 처리하며 한숨 돌릴 수 있었고 과수원에서 기분 좋은 힐링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배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웃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잠시나마 근심을 잊었죠.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얼마 뒤 독수리 술도가를 위협하던 첩자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석은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기 위해 직접 술도가로 달려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광숙의 친구 주실은 무언가를 눈치챈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정작 광숙은 여전히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호텔 회장 동석이 자신 같은 평범한 여자를 좋아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과연 광숙은 언제쯤 동석의 진심을 알아차릴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그 자세한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이미지 추락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은행은 추가 대출이 어렵다며 냉정하게 통보해왔고 설상가상으로 기존 부채까지 즉시 상환하라는 요구를 해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금난의 광숙은 막막함 속에서 돈 나올 구멍을 찾으려 애쓰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동석이 아무리 능력 있는 회장이라 해도 은행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숙을 위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막걸리를 비료로 활용해 재고를 소진하는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이 제안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숙은 재고 부담에서 벗어나 한결 가벼운 마음을 되찾았고 동석과 함께 과수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녀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배나무 아래 햇살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석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감정으로 가득했지만 광숙은 그 뜨거운 시선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석의 진심은 아직 그녀에게 닿지 못한 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동석은 이번 살벌한 사건이 일단락된 후에야 광숙에게 정식으로 마음을 고백할 모양입니다. 과연 광숙이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지 두 사람의 앞날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배후에 신라 주조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독고탁은 모든 책임을 비서에게 떠넘기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기세입니다. 비록 이번에는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갈지 모르지만 광숙의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광숙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독고탁의 본색과 그가 뒤에서 꾸미던 음모를 똑똑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곁에서 광숙을 지켜보던 동석 역시 알게 되었죠. 과연 동석이 독고탁에게 어떤 사이다 복수를 선사할지 회장님의 통쾌한 반격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번 회에서는 흥수와 옥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김 원장 때문에 한동안 방황하던 흥수는 결국 문화센터 강사 자리를 잃고 백수로 전락합니다. 절망에 빠진 흥수를 지켜보던 옥분은 그를 다독이며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그녀는 흥수의 꽁지머리를 직접 잘라주며 용기를 북돋아주죠. 하지만 기대했던 기획사에서도 냉대를 받고
상황이 점점 더 꼬여가자 흥수는 또다시 좌절의 늪에 빠집니다. 그때 옥분이 나섭니다. 그녀는 흥수를 위로하던 중 과거 그의 팬클럽 멤버였다는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그동안 남몰래 흥수를 위해 헌신했던 옥분의 진심에 감동한 흥수는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아닌 두 사람은 이 모든 게 너무 성급했다며 어색한 기류에 휩싸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드디어 강수의 출생 비밀이 속 시원히 밝혀졌습니다. 강수는 어릴 적 독수리 술도가의 업동이로 들어온 아이였습니다. 그동안 강수가 술도가 사장님과 미의 아들이라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미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강수를 술도가에 맡긴 것이었죠. 그 후 강수를 곁에서 지켜보려고 일부러 술도가의 격리, 객실 관리 일로 취직까지 했던 미. 하지만 그녀는 왜 강수를 친아들처럼 키워준 은인을 배신하고 횡령은 물론 야반도주까지 감행했을까요?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한마디만 더 해봐. 장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세리에게 소리쳤다. 엄마,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야. 30년 전 독수리 술도가의 돈을 횡령하고 야반도주했던 미스장. 그녀가 바로 세리의 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범수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세리가 그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범수는 혼란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세리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수한 마음으로 범수를 향해 직진한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편 세리와의 결혼을 꿈꾸는 한결은 설렘을 안고 그녀의 집을 찾았다. 상견례를 마친 후 정식으로 청혼을 결심한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를 꼭 쥐고 있었다. 세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한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세리야, 우리 결혼하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이 반지 받아줄래? 청혼 반지를 내민 한결의 눈빛은 기대와 설렘으로 반짝였다. 하지만 세리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다. 숨이 막히는 듯 당황한 그녀는 상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오빠, 미안해요. 저 이 반지 받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망설임과 난처함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한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왜? 무슨 말이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상견례까지 마쳤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세리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입을 열었다. 결이 오빠, 저는 오빠를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안해요. 한결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세리는 입술을 꾹 다문 채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을.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장미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세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세리는 놀라 벌떡 일어나 엄마를 바라봤다. 한결 역시 충격받은 얼굴로 장미를 쳐다봤다. 장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세리를 향해 울부짖었다. 한마디만 더 해봐. 정말 한마디만 더 하면 엄마 여기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세리와 한결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침묵 속에서 한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실망과 상처가 묻은 짧은 인사를 남긴 한결은 세리의 집을 조용히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이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오범수의 표정에는 냉정한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차분하게 울렸다. 세리 조교, 저는 당신을 좋아한 적 없습니다. 그저 교수와 조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어떤 감정을 품었는지 몰랐고 알았다 해도 받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앞으로 당신과 그리고 당신 가족과 두 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오범수는 더 이상 장미에게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는 서류 위로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침묵이 연구실을 감쌌다. 장미는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다 문득 멈춰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세리는 지난날 우리들의 인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발 그 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끝으로 장미는 말없이 연구실을 나섰다. 문이 조용히 닫힌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오범수는 홀로 남았다. 그의 눈에는 억눌린 분노와 깊은 상처가 뒤엉켜 있었다. 방금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밀려오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세리가 신라 주조의 딸이었다니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예상치 못한 진실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오범수는 단단히 다짐했다. 앞으로 세리와는 어떤 사적인 접점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옳다고 믿었다. 한편 연구실 박복도 끝에서 장미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눌러왔던 죄책감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내가 저지른 지난 세월의 잘못들, 그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우리 세리가 이런 식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 장미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독수리 술도가와의 인연이 이제 정말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 순간 세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몰래 엄마의 뒤를 밟아 교수실 건물까지 따라오고 있었다. 혹시 엄마가 정말 무슨 짓을 한 건 아닐까? 무거운 예감에 짓눌린 세리는 연구실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어두운 표정의 장미가 걸어 나왔다. 세리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장미는 그녀를 보지 못한 채 교정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세리는 말없이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의 표정, 그리고 이곳에서 나온 이유, 모든 것이 불안한 퍼즐 조각처럼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아주 큰일이야. 세리는 직감했다. 자신의 세계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잠시 멈춰선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교수실 문을 열었다. 안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오범수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세리는 놀란 눈빛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교수님, 혹시 저희 엄마가 다녀가셨나요? 무슨 말씀을 나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범수는 세리의 말을 들었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얼어붙은 듯 차갑고 입가에는 말 못할 감정이 얼룩져 있었다. 깊은 숨을 삼킨 그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마치 더 이상 말을 잇고 싶지 않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킨 표정으로 범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연구실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리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불안이 그녀의 가슴을 점점 더 세게 짓눌렀다. 홀로 남은 연구실. 세리는 의자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고민했다. 감정이 이렇게 무겁고 복잡할 줄 몰랐던 그녀는 혼란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여러 번 쓰고 지운 문장 끝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적어보냈다. 교수님, 제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진실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 진심이에요. 범수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세리의 메시지 속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당혹, 그리고 억누르려는 감정이 교차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세리의 목소리가 자꾸만 맴돌았다. 조교실에서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던 세리의 해맑은 웃음.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작은 말투 하나하나가 어느새 범수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따스했던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리가 원수의 딸이었다니. 그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범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세리에 대한 애틋한 감정은 배신감과 혼란 속에서 뒤엉켰고 그는 사랑과 증오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후로도 범수는 세리의 연락을 철저히 무시하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세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용기를 내어 범수의 집까지 찾아갔다. 문 앞에 선 세리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범수는 뜻밖의 세리 모습에 당황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돌아가, 세리야. 이렇게 함부로 찾아오면 어떡해. 하지만 세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교수님, 저 그냥 갈 수 없어요. 제 마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떨리고 있었다. 범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애써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교수님,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는 엄마의 뜻대로 제가 원하지 않는 결혼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세리의 품에 범수는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가슴 한쪽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분명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싫지 않은 따스한 온기가 그를 감쌌다. 당황한 범수는 세리를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달랬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물 한 잔을 건네며 그녀를 진정시켰다. 그때 조용하던 방 안에서 갑작스럽게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바로 한이였다. 세리는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재빨리 한이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안아주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울던 한이가 울음을 뚝 그치고 세리를 올려다보며 빙긋 웃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범수의 가슴은 묘하게 따뜻해졌다. 세리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지만 한이의 천진난만한 웃음 속에서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그리움을 동시에 느꼈다. 세리의 마음을 외면하려 했던 범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고 있었다. 사랑이란 그런 것 아니겠는가.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으면 더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는 그런 감정. 하지만 이들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았다. 범수는 세리의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된 순간 세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얼마 전 술도가 앞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 악수조차 거절했던 독고탁이었다. 그 사실은 범수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한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 스위치처럼 꺼지고 켜질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사랑일까? 독수리 술도가 오남매 중 가장 복잡하게 얽힌 두 사람, 범수와 세리. 이들은 어쩌면 가장 어렵고도 진한 감정을 나누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만큼 함께 있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비주얼을 자랑하는 커플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름답기만 한 사랑은 없다. 갈등과 오해, 상처와 용서가 뒤섞인 끝에야 비로소 깊어지는 것이 사랑의 마법이다. 범수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세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막 출발선에 선 긴 마라톤과 같다. 시작은 불안하고 숨이 차지만 함께 달리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속도에 맞춰지는 법이다. 이 사랑도 그럴 것이다. 눈물도 있고 멈추고 싶은 순간도 있겠지만 결국 두 사람만의 리듬으로 끝까지 걸어가길 바란다. 그런데 정작 마광숙은 별말 없이 당황한 기색만 내비칩니다. 그 미묘한 표정 변화, 말 없는 반응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소문 단순한 오해일까요? 아니면 정말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싹트고 있는 걸까요? 저는 마광숙의 그 눈빛에서 설렘의 단서를 찾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바로 이 타이밍에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드라마 진짜 심장 터질 뻔했어요. 바로 세리의 고백과 오범수의 거절 장면입니다. 세리가 오범수 교수에게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다해 마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 저도 같이 긴장했어요. 여러분도 손에 땀 쥐고 보셨죠? 하지만 오범수는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합니다. 고맙지만 지금 내겐 딸 하니가 전부야. 다른 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이 대사.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아프게 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딸 한이를 향한 그의 진심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죠. 세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물을 쏟습니다. 그 울음소리, 그리고 문틈으로 딸을 바라보는 장미애의 복잡한 표정! 장미애의 연기, 진짜 레벨이 달랐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그 눈빛, 저도 같이 울 뻔했어요. 이 장면은 정말이지, 조명, 카메라 앵글, 배경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의 무게감이 화면을 넘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광숙의 대사, 무릎 꿇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무릎 꿇을 줄은 몰랐어요. 이 한마디에 담긴 복잡한 감정, 강인함과 상처가 공존하는 그녀의 표정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강렬했어요. 광숙을 연기한 배우님, 진심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그 침묵과 분위기, 배경음악 없이 오직 발소리만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은 제작진의 센스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그 짧은 장면이 주는 여운은 정말이지 먹먹했습니다. 며칠 뒤 독고타게 한동석을 찾아와 다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은 긴장감의 절정이었습니다. 두 배우의 눈빛만으로도 대사가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세리에게 이 사실을 말할 건가요? 라는 독고타게 질문에 담긴 두려움과 불안,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에 한동석은 단호히 답합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세리는 아무 죄도 없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대답에서 한동석의 인품이 드러났죠. 분노할 법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 큰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독고탁은 무너지듯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는 그의 뒷모습, 한없이 작아 보이는 실루엣은 정말이지 가슴을 울렸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을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하다니. 이 장면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23회에서는 이 사건의 여파와 함께 병원 내 번개 같은 소문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기대됩니다. 과연 세리와 마이너스 한결의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될까요? 이 모든 것이 드라마의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회는 절대 본방사수를 놓치지 마세요. 녹화해서 광고 없이 몰아봐도 후회 없을 정도로 강렬할 거예요. 제 말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예측 하나를 던지자면요. 여러분, 심장 준비하세요. 박상남이 병원 소문을 듣고 LX 호텔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루머를 퍼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의 사적인 관계 같은 식으로요. 도대체 이 인간의 악행은 어디까지 갈 건가요?
박상남 캐릭터만 보면 진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만약 이 루머가 언론까지 퍼진다면 한동석은 진정한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주주들의 반발, 이 사회의 압박,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 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이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의 깊은 눈빛 교환, 기억하시죠? 그 장면에서 이미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을 느꼈다니까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는 시기가 온 겁니다. 과연 광숙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세리의 비밀은 어떻게 밝혀질까요? 오범수는 정말 세리를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 이 모든 의문이 풀릴 겁니다. 본방사수 준비되셨죠? 저는 이미 알람 설정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준비하세요. 세리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한 장미애의 계산이 시작되었죠. 이 장면에서 장미애와 도국탁의 대화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소름이 끼쳤어요. 자식을 위해 뭐든 하는 부모의 마음, 조금 과하다 싶어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죠. 한동석은 세리의 단아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상견례와 예식장 예약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정작 세리는 이 결혼에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세리의 공허한 눈빛 보셨나요?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는 그 표정,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듯한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겉으로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설정,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드라마틱해서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석은 호텔 로비에서 도곡탁의 직원을 막 대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인 언행에 충격을 받은 한동석은 세리가 이런 사람 밑에서 자랐다니 라는 의문을 품죠. 여기서 한동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디테일, 살짝 찡그린 눈썹까지 배우의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부터 운명의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거든요. 대학 동기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야, 세리가 도곡탁의 친딸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대. 이 폭탄 발언, 저 이 장면에서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도 그랬죠? 맞죠? 게다가 한동석은 친구를 통해 도곡탁이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건강 검진 기록을 입수하고 세리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대체 세리는 누구의 딸인 걸까요? 이 미스터리가 다음 회에서 풀릴지 정말 너무 궁금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동석은 충격에 빠지지만 도곡탁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설상가상으로 한동석은 도곡탁이 술도가 내부에 스파이를 심고 유통기한이 지난 묵은 쌀 영상을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한동석의 표정, 그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찬 눈빛, 진짜 소름 돋았어요. 분노한 한동석은 도곡탁에게 그 검사 결과를 문자로 보냅니다. 이 장면에서 한동석이 휴대폰 화면을 노려보는 클로즈업,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의 단호함, 정말 대박이었죠. 여러분도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을 거예요. 결국 도곡탁은 충격에 빠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광숙에게 직접 사과하러 갑니다. 와, 이 장면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도곡탁이 무릎까지 꿇는 모습, 그의 캐릭터가 완전히 뒤바뀌는 반전이었죠. 죄송합니다. 이 모든 게 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사를 내뱉는 도곡탁의 떨리는 목소리, 그 진정성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도곡탁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